안녕하세요. 가죽제품 크래프터 세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얘기를 들려주세요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의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 물건은 바로 케빈 클라인 청바지. 정말 소중한 지인이 선물해 주셨는데 사이즈가 커서 입지를 못하고 보관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이즈가 커서 못 입는다고 하시니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청바지를 대충 쓱 훑어봐도 입은 흔적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기만 합니다. 대체 청바지 제조일자가 언제인데 이렇게 깨끗한 걸까요? 제품 태그를 보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2009년 2월 4일 지인분의 선물이 너무 감사해서 입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14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깨끗하게 보관만 하셨다고 합니다. 청바지를 체크하면서 키케이스를 제작하는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둡니다. 청바지는 부분적으로 분해하고 재단해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키케이스의 패턴을 아크릴로 먼저 준비해줍니다.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준비한 아크릴 패턴으로 사용할 부분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케빈 클라인 청바지의 상징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합니다. 사용할 부분을 확인했으니 키케이스 제작을 위해 케빈 클라인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청바지 뒷포켓은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하고 사용하기 위해 가위로 자르지 않고 꼼꼼히 분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튼튼하게 미싱 작업을 했는지 손가락이 너무 아파 도구를 계속 바꿔가면서 분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분해 완료! 이제 포켓의 다른 포인트는 스트랩에 사용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하고 가위로 재단해줍니다. 키케이스에 사용할 다른 포인트를 확인하고 분해를 시작합니다. 분해 후 어떻게 디자인에 적용할지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분해를 진행합니다. 벨트 고리 부분을 포함해서 허리벨트 분해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핸드 스트랩. 사용할 부분을 모두 분리했으면 세부적으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두께를 줄이고 청바지 원단이 뒤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안감은 제거를 해줍니다. 역시 청바지의 핵심적인 디자인 포인트는 뒷포켓의 심벌 같은 문양이죠. 사용할 부분을 그려주고 가재단은 더 넓게 해줍니다. 이제 키케이스의 다른 면인 허리벨트 부분을 위해 청바지 베이스를 준비해줍니다.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두껍고 벨트 고리도 케빈 클라인 로고 라벨과 반대로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로고 라벨은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리를 깔끔하게 해줍니다. 벨트 고리가 추가 액세서리를 걸 수도 있고 디자인 포인트로도 좋기 때문에 꼭 살려줍니다. 분해가 끝났으면 이제 벨트 고리와 로고 라벨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원단의 두께를 줄여주기 위해 원단의 접힐 부분을 체크해주고 재단을 합니다. 벨트 고리 원단은 얇아졌지만 가운데 단차가 생겼습니다.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제를 사용합니다. 보강제의 사이즈를 확인한 후 벨트 고리와 접착하기 위해 본딩 준비를 합니다. 본드를 뿌리는 중 불필요한 곳에 본드가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종이에 고정합니다. 벨트 고리 베이스를 종이에 고정 후 노출되어 있는 벨트 고리는 마스킹 테이프로 커버해 줍니다. 원래 접혀있던 라인에 맞춰 조심스레 원단을 접어주고 보강제도 붙여줍니다. 원단 뒷면 접착이 끝나면
벨트 고리도 가접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키케이스의 다른 한 면인 뒷포켓의 패턴을 정리하기 위해 재단할 부분을 그려줍니다. 패턴의 볼륨을 만들기 위해 내부에 실리콘이 채워져 있습니다. 실리콘이 재단면 끝까지 나와 있으면 엣지코트가 흡수되지 않아 밀려서 떨어질 수 있으니 재단선 안쪽으로 실리콘을 일부 제거해줍니다. 청바지의 가죽 패치 느낌을 유지하고 싶어 안감으로는 내추럴 타입의 베지터블 가죽을 선택했습니다. 청바지 원단과 베지터블 가죽을 붙여줍니다. 재단을 할 때 아크릴 패턴이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아크릴을 고정해 줍니다. 캘빈 클라인 라벨은 본드로 접착하면 뒷면의 실 모양이 그대로 표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재봉으로 다시 부착할 예정이므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붙여놓습니다. 정리된 두 개 파트를 보고 있으니 포인트 요소가 너무 많아서 디자인이 산으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의뢰자분께 연락을 드려 디자인 수정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자분은 자동차 스마트키 버튼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캘빈 클라인 청바지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의뢰자분의 요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복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로 키케이스 한 개를 더 만들어 포인트 되는 부분을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키케이스 두 개를 제작하기 위한 베이스 준비가 끝났습니다. 추가된 두 개의 청바지 베이스는 버튼부입니다. 설마 청바지에 금박이나 은박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되긴 됩니다. 다만 청바지는 금박과 은박을 흡수하는지 여러 번 각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캘빈 클라인 로고 라벨을 제봉해줍니다. 하지만 페달을 사용하면 땀 간격을 맞추기 어려우니 손으로 핸들을 돌려 원래 봉제되었던 구멍에 맞춰 한 땀 한 땀 다시 미싱을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캘빈 클라인 로고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라벨 앞면에 실은 바늘을 사용해 뒷면에서 정리해줍니다. 벨트 고리를 키케이스 본판에 부착하기 위해 고리의 위치를 표시해주고 본드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 처리를 해줍니다. 상단 연결고리 구멍을 기준으로 벨트 고리를 잘 붙여줍니다. 이제 미싱으로 한 번 더 튼튼하게 고정해줍니다. 청바지가 밀려서 재단되지 않도록 조금씩 여러 번 칼질을 해줍니다. 샌드페이퍼로 접착면을 정리해주고 본드로 부착해줍니다. 벨트 고리에 사용된 노란색 실과 최대한 비슷한 실로 테두리를 제봉해줍니다. 테두리에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건조되는 동안 스트랩을 제작합니다. 스트랩은 앞쪽 포켓에 있던 작은 캘빈 클라인 로고 라벨과 리벳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계속 풀릴 듯한 실은 간단히 정리해주고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싱을 가운데 넣어줍니다. 키케이스와 동일하게 베지터블 가죽을 안감 및 연결고리로 사용합니다. 제작 중 스트랩이 늘어나지 않도록 가죽과 안감을 먼저 붙이고
청바지 원단을 마지막에 붙여줍니다. 캘빈 클라인 로고 라벨을 정리해주면서 부착 위치를 확인해줍니다. 로고 라벨과 스트랩 본판을 본드로 부착하기 위해 마스킹 작업을 해줍니다.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붙여줍니다. 라벨에는 미싱선이 보이지 않도록 재봉을 해줍니다. 라벨 방향으로 실마감이 보이지 않도록 뒷면에서 정리해줍니다. 지저분한 끝단실은 엣지코트로 마감할 예정이므로 간단하게 정리해줍니다. 청바지의 경우 올풀림 방지 및 깔끔한 제작을 위해 베이스 코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베이스 코트만 3번을 바르고 마지막에 베이스 코트와 굳어버린 실을 함께 정리해줍니다. 쪽가위로 딱딱해진 실을 잘라주고 샌드페이퍼로 면을 다듬어줍니다. 베이스 코트 작업이 끝나면 이제 베지터블 가죽과 비슷한 색상인 베이지 컬러의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베이지 엣지 코트도 2번 바르고 건조한 후 샌드페이퍼로 면을 정리하고 마지막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엣지 코트 건조가 끝나고 드디어 모든 제작 과정이 끝났습니다.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2개의 제네시스 자동차 키케이스를 제작하게 되었지만 의뢰자분이 원하는 대로 캘빈 클라인 청바지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작할 수 있어 저도 더 뿌듯합니다. 14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아닌 내 자동차 스마트키가 입었지만 이제 지인분 앞에 당당하게 캘빈 클라인 청바지를 입고 그때의 고마움을 다시 표현해보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가죽 제품 제작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곰입니다. 다들 시원하게 모닝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셨나요? 오늘은 한파 기승을 부려도 얼주가를 외치는 한국인을 위해 아메리카노를 일반화시킨 스타벅스의 포장용 부직포 주머니로 차량용 키케이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극혐한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얼주가란 줄임말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정말 애정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스타벅스가 일반화를 시켰으며 스타벅스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스타벅스 취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프라푸치노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또 하나는 바로 스타벅스 굿즈. 그런 굿즈를 포장해주던 부직포로 제작할 키케이스는 바로 마이바흐미 벤츠 S 시리즈와 전기차인 EQE와 EQS에 사용되는 스마트키 키케이스입니다. 스타벅스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로고인 세일엔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위치를 확인하고 키케이스의 뒷면에 사용합니다. 이제 버튼이 있는 전면부에 사용될 패턴을 확인합니다.
뒷면처럼 한 면이 아닌 두 개의 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버튼부를 제외하고 패턴을 정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글자가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글자가 삐뚤어 보이지 않게 재단을 진행해 줍니다. 무료로 제공했던 포장재이기 때문에 얇은 부직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재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제작할 핸드 스트랩도 키케이스와 비슷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글자가 포함된 부직포 부분을 사용합니다. 부직포 재단이 끝났다면 이제 버튼부 및 안감을 준비해줍니다. 버튼부는 안쪽으로 살짝 파여있기 때문에 가죽이지만 쫀쫀한 가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상징적인 그린 컬러의 프랑스 고트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극세사 안감이 부직포 컬러와 비슷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고시감과 두께가 필요한 부분은 베이지 컬러의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스타벅스의 굿즈는 특이하고 예쁜 제품이 많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호불호가 덜 갈리기 때문에 정말 선택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정템인 스타벅스 굿즈가 안 좋아진 점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선물용 포장재로 사용된 부직포 주머니. 선물용이라고 말하면 부직포에 넣어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부직포 주머니를 안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직포 주머니가 좋았던 건 선물을 별도로 포장하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다른 포장지들은 스타벅스 부직포 주머니와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뭔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요? 버튼부를 제외한 가죽 표면은 접착을 위해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벗겨줍니다. 부직포가 얇기 때문에 큰 굴곡 없이 표면만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작업하기 어려운 버튼부 경계면만 전동으로 제거해주고 그 외의 부분은 살살살 손으로 제거해줍니다. 본딩 후 부직포를 가죽에 붙일 때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있는 그대로 붙여줍니다. 부직포를 당기는 순간 부직포 주머니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계면을 살살살 붙여주고 버튼부를 보호하고 있던 가드도 제거해줍니다. 부직포의 모양에 따라 다시 아크릴 가이드를 붙여주고 라인에 맞춰 재단을 진행합니다. 아크릴 가이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샌드페이퍼로 살살살 재단 단면을 다듬어 줍니다. 뒷면도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만큼 좌우 간격과 가죽고리 연결 구멍의 위치를 확인하고 재단을 진행합니다. 앞면과 뒷면의 준비가 끝나면 버튼 이미지 각인을 위해 불박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고트 가죽에 금박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금박이 진행됩니다. 금박이 끝나면 스마트키 벤츠 로고와 가죽고리 연결을 위한 구멍을 뚫어줍니다. 로고 구멍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위해 가이드를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단순히 키케이스 모양의 가이드만 제작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게 어려우니 가이드는 외부까지 세트로 제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로고 구멍은 재단면 마감을 위해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건조한 후 그린 컬러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엣지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앞판과 뒷판을 붙여주고 봉제를 진행합니다. 버튼 부위 고트 가죽과 엣지 코트도 그린 컬러이기 때문에 그린 컬러의 실로 재봉을 합니다. 재봉이 끝났으면 이제 시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모든 제작의 마지막 공정이라 할 수 있는 측면 마감 작업을 시작합니다. 부직포의 올풀림을 방지하고 튀어나온 부직포를 정리해주기 위해 투명 베이스 코트를 두껍게 발라줍니다. 투명 베이스 코트가 건조되는 동안 핸드 스트랩 제작을 진행합니다. 핸드 스트랩도 키케이스와 동일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 글자가 인쇄된 부직포 부분을 사용하고 스타벅스 리본으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핸드스트랩의 중요한 포인트인 리본이 위치할 공간은 실제 핸드스트랩으로 사이즈를 체크한 후 가공을 해주고 가조립을 해서 본딩할 부분을 확인해 줍니다. 본딩할 부분을 체크해 준 후 본드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은 마스킹 테이프로 커버를 해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스타벅스 로고에 본드가 묻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조립을 진행합니다. 부직포가 얇아 나타나는 문제점인 리본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의 경계가 너무 뚜렷해지는 것과 얇은 두께 보강 및 적당한 텐션 유지를 위해 보강제를 사용합니다. 앞판과 뒷판을 붙일 때도 한쪽으로 밀게 되면 늘어날 수 있으니 양쪽 끝을 맞추고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안감인 고트 가죽의 엣지를 비벨로로 정리해주고 조립을 위한 구멍을 뚫어줍니다. 스트랩 조립이 끝나면 드디어 투명 베이스 코트를 발라줍니다. 오링과 연결을 위한 가죽고리도 엣지코트 마감을 진행하고 스트랩을 제작하는 동안 건조된 키케이스의 측면은 샌드페이퍼로 면을 다듬어 줍니다. 스트랩도 투명 베이스 코트가 건조되면 동일하게 샌드페이퍼로 다듬어 줍니다. 샌드페이퍼 작업이 끝나면 조금씩 튀어나온 굳어진 부직포를 정리해 줍니다. 측면 정리가 끝나면 그린 컬러의 엣지 코트를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린 컬러 엣지 코트의 건조가 끝나면 샌드페이퍼와 쪽가위로 측면을 정리해주고 최종 엣지 코트를 발라줍니다. 스트랩까지 엣지 코트를 발라주면 드디어 제작 완료입니다. 제가 스타벅스 부직포 주머니로 마이바흐 벤츠 키케이스를 제작한 이유는 스타벅스와 벤츠에 대한 한국인들의 애정도가 그 분야에서 비슷하다고 생각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애정하는 수입차인 벤츠와 BMW, 그 중에서도 벤츠는 정말 오랜 시간 한국인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사랑을 받아왔으며 스타벅스도 그 수많은 커피 브랜드 사이에서도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구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에 더 열심히 제작해본 스타벅스 선물용 주머니 버전 마이바흐 벤츠 키 케이스, 여러분은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또 다른 제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입었던 패딩을 버리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지금까지 갖고 계시던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파타고니아의 패딩으로 제작한 토요타 키케이스입니다. 유통을 위해 뜯기 아까울 정도로 아직 깔끔한 패딩이지만 조만간 해외 근무를 위해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남아있는 아드님의 이름을 꼭 간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파타고니아 패치를 포함해 로고가 있는 패치를 중심으로 분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업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거위털.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거위털 때문에 계속 코가 간질거리고 작업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사용할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지만 원단이 너무 얇아 내부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안감 대신 색상이 비슷한 스위프트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고 겉감은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최대한 얇은 소프트한 원단을 한 겹 더 떼어 주었습니다. 본드가 건조된 겉감을 키케이스 디자인에 맞춰 재단 후 파타고니아 로고 패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안감의 봉제선이 보이지 않기 위해 겉감과 안감을 부착 전 패치를 미리 재봉해 줍니다. 버튼이 있는 앞면은 금박으로 버튼의 모양이 잘 보이도록 해줍니다. 사전 준비가 끝났다면 안감과 겉감을 붙여주기 위해 본딩 작업을 진행합니다. 본드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한 가이드를 이용해 커버를 붙여줍니다.
반대편에 부착한 긴 제품 택은 본드가 묻지 않도록 종이로 덮어줍니다. 본드가 적당하게 건조되면 준비한 가이드에 맞춰 겉감과 안감을 붙여줍니다. 겉감은 얇아 늘어날 수 있으니 밀거나 당기면 안됩니다. 봉제 간격에 맞춰 최소한의 구간만 본딩을 해줬기 때문에 거이터를 넣으면서 부착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클립으로 고정을 해줍니다. 이제 잘 모아놨던 거이터를 조심스레 열어주고 가장 힘들고 지루한 거이터를 넣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무 막대기로 거이털이 한쪽에 뭉쳐있지 않도록 골고루 정리해줍니다. 충분히 거이털을 넣었다면 이제 입구를 막기 위해 본드를 발라줍니다. 고정했던 클립을 모두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본딩한 입구만 클립으로 고정해줍니다. 케이스를 조립하기 전 가죽고리 연결구멍에 미리 엣지코트를 발라주고 앞뒷면을 붙여줍니다. 거이털을 넣어 앞뒤로 블록하기 때문에 봉제가 밀릴 수 있으니 천천히 미싱을 진행합니다. 실을 정리하면서 측면의 지저분한 부분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줍니다. 이제 아드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가장 큰 파타고니아 패치로 마그넷 키링 제작을 시작합니다. 이름이 적혀있던 패치는 안감인 회색 원단에 있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느낌을 유지하고자 그레이 스위프트 가죽으로만 제작을 진행합니다. 중앙에 자석을 넣어주고 깔끔하게 완성하기 위해 가죽과 패치를 한 라인으로 재봉을 진행해줍니다. 마그넷의 미싱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 구성품인 스트랩 제작을 진행합니다. 원단이 정말 얇아 잘못 붙일 경우 재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작을 진행합니다. 가장 작은 파타고니아 패치는 스트랩 앞뒷면을 붙이기 전 미리 봉제를 진행합니다. 이제 스트랩을 미리 제작한 가이드에 맞춰 겉면과 안쪽 면을 붙여줍니다. 모든 구성품의 조립이 끝나고 이제 측면 마감을 위한 엣지코트 작업이 진행됩니다. 투명 베이스 코트가 건조되면 쪽가위로 튀어나온 원단을 정리해주고 샌드페이퍼로 면을 정리해줍니다. 원단과 가죽색에 맞춰 엣지코트를 발라주고 케이스를 연결해주는 가죽고리도 동일하게 측면 마감을 해줍니다. 엣지코트 건조가 끝나면 케이스와 토요타 스마트키가 잘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패딩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제작했더니 확실히 동글동글 빵빵하네요. 패딩에 대한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살린 이유는 파타고니아의 슬로건인 리페어, 리유스, 리사이클과 아드님이 몇 살 때 입었던 옷인지 기억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랩에도 거이터를 넣고 싶었지만 폭이 좁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구현하려면 폭신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이털은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키케이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마그넷 키홀더의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흐릿해진 이름이지만 그 이름 속의 아드님은 어릴 적 모습 그대로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겠죠. 마그넷 키홀더까지 조립이 끝나면 이제 파타고니아 패딩으로 제작한 토요타 키케이스는 완성입니다.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패딩을 키케이스로 제작할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해주신 의뢰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곰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더욱 생각나는 호피무늬.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고 고급스럽지만 극과 극의 결과를 주기 때문에 코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 그 중에서도 출시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현역으로 충실히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C클래스 스마트키 케이스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감으로는 부드럽고 쫀쫀한 프랑스 렐마사의 코트 가죽 중
호피 무늬 발그색 부분과 가장 비슷한 베이지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호피 무늬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호피 무늬는 부의 상징이며 때로는 패션 리더이자 섹시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다면 세렝게티에서 지금 바로 왔냐고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템이지만 매칭을 정말 잘했을 때의 호피 무늬는 패셔너블함을 넘어 섹시하고도 와일드한 느낌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레오파드 무늬라고 표범을 잡아볼 수는 없기에 고양이 참으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송치의 부드러움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안에 작은 스폰지도 넣어줬습니다. C클래스용 차키는 처음에 키를 꼽아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다가 나중에 스마트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있는 차종은 키 앞부분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픈 타입용 키 케이스도 함께 제작하면서 보트 가죽을 콤비로 사용했습니다. 송치에는 불박이 안되기 때문에 보트 가죽을 버튼부가 있는 앞면으로 적용하여 버튼 이미지를 금박으로 각인해 주었습니다. 재단 및 불박이 모두 끝났으면 앞면과 뒷면에 가죽을 붙이기 전 아령 장식이 통과할 구멍을 뚫어줍니다. 봉제를 하기 위해 가죽이 앞과 뒤를 붙여줍니다. 재봉실은 송치 가죽의 털 색상과 비슷한 색상 중 보트 가죽과 같은 베이지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앞뒤가 모두 송치인 키케이스의 실 마감은 송치털이 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정리하면 되지만 한 면이 고트 가죽으로 된 키케이스는 실을 고트 가죽 쪽으로 넣어서 마감해줍니다. 실 정리가 끝나고 나면 테두리의 잔털을 정리해줍니다. 스트랩도 안감은 키케이스와 동일하게 프랑스 고트 가죽으로 제작합니다. 앞뒷면 다 송치 가죽으로 제작할 수 있지만 털의 반대 방향으로 쓸렸을 때의 까칠한 느낌이 싫어 고트 가죽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엣지코트 작업을 시작합니다. 송치 가죽은 엣지코트 작업이 정말 털에 약물이 최대한 안 묻게 칠해주고 베이스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삐져나온 털을 정리해줍니다. 샌드페이퍼로 면을 정리해주고 베이지색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가죽고리도 한 면은 송치, 다른 면은 고트 가죽으로 제작해주며 똑같이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엣지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뻣뻣해진 털을 정리해주고 샌드페이퍼로 면을 다시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엣지 코트를 칠해주고 표범 대신 제작한 고양이 참도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엣지 코트가 모두 건조되고 나면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고양이 참에 스펀지를 넣어 폭신함을 더했더니 더욱 앙증맞게 변했습니다. 처음 벤츠 C클래스용 키를 보았을 때 너무 마음에 들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타사의 차키는 돌려서 시동을 거는 수동키가 대부분이었으며 조금 발전된 형태가 잭나이프 타입의 자동차 키였습니다. 키 하나만 봐도 고급스럽게 느껴졌던 벤츠는 지금도 독특한 형태의 스마트 키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 아직도 직관적이고 단순한 C클래스 키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페이스 리프트나 세대가 변할 때마다 새롭게 바뀌는 스마트키 디자인도 신선해서 좋지만 제대로 된 디자인으로 오랫동안 헤리티지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도 사골 같지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극과 극의 결과를 보여주는 호피 무늬 송치로 만들어본 벤츠 C클래스 키 케이스, 여러분에게 촌스럽게 보이지 않고 패션 리더와 같은 세련됨을 보여드렸길 기대하며 오늘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곰입니다. 인천 부평에는 작은 공단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두 개의 업체를 기억하곤 합니다.
한 업체는 부평공단의 한쪽 끝을 지키고 있는 쉐보레, 다른 한 업체는 그 시끄럽고 복잡한 공단에 고소한 커피 냄새로 분위기를 달달하게 만들어주는 동서식품입니다. 오늘은 부평공단의 터줏대감 같은 존재인 두 업체를 콜라보로 엮어보고자 동서식품의 대표 생산품인 믹스커피 맥심 비닐 패키지로 쉐보레 키케이스를 제작해보겠습니다. 비닐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 커피 분말을 다른 병에 먼저 옮겨줍니다. 생각보다 패키지가 얇기 때문에 패키지가 찢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진행합니다. 제가 두 개의 맥심을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빨간색 맥심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맥심하면 광고에서도 노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란색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맥심은 처음 빨간색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맥심 패키지를 보면 오리지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투명한 아크릴의 쉐보레 키케이스 패턴으로 패키지의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확인을 합니다. 사용할 부분을 결정했다면 가재단을 위해 조금은 큰 사이즈로 재단선을 그려줍니다. 1차 재단은 사용할 부분만 조심해서 가위로 시원하게 재단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맥심이 해외 업체 상표였다는 것을? 전 맥심이 동서식품 상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뒷면 안감을 붙이기 위해 패키지 사이즈를 다시 조정해주고 재단선을 최대한 직선으로 정리해줍니다. 오늘 사용할 안감은 스페인산 고트 가죽. 제가 키케이스 제작에 주로 사용하는 프랑스 고트 가죽과 비교하고자 구매했었습니다. 스페인산 고트 가죽은 특이하게도 원피는 고트 가죽인데 가죽 표면은 양가죽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키케이스와 링을 연결해주는 가죽고리도 사용할 부분을 확인한 후 재단을 해줍니다. 안감까지 재단이 끝났으면 이제 겉감인 패키지와 붙여줘야 하는데 패키지가 정말 얇다 보니 대패 삼겹살처럼 계속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종이에 고정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패키지가 정말 얇은데 손으로 찢어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작은 알갱이에도 패키지가 쉽게 찍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인스턴트 커피를 본 건 유치원생 시절로 기억합니다. 투명한 병에 들어있던 맥스웰 커피, 종이통에 들어있던 프리마와 항상 짝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동결 건조 커피임을 강조하며 출시되었던 맥심은 투명한 유리병에 빨간색 플라스틱 뚜껑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후 맥스웰의 사각형이 아닌 스틱형 맥심 일회용 커피가 출시되었을 때는 정말 신세계를 보는 듯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 문구는 바로 내 마음대로 설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였습니다. 패키지와 스페인 고트 가죽의 본딩이 잘 끝났다면 이제 키케이스 패턴에 맞춰 정재단을 진행합니다. 빨간색은 오리지널 글자가 포인트가 되도록 재단하고 노란색은 모카골드와 맥심 글자의 앞부분이 포인트가 되도록 재단을 합니다. 재단이 끝났어도 아크릴 패턴은 떼지 말고 그대로 유지한 채 아크릴 패턴을 가이드 삼아 샌드페이퍼로 재단면을 다듬어 줍니다. 재단면 정리가 끝난 후 드디어 키케이스 앞판과 뒷판을 붙여줍니다. 두 개의 면을 본드로 붙여주기 위해 접합 부분을 샌드페이퍼로 가죽 표면을 벗겨줍니다. 본드가 스며들 정도로 살짝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본드를 바르기 전 아령장식 체결을 위한 구멍을 가죽에 뚫어줍니다. 네 개의 판에 구멍을 뚫고 나면 이제 접착을 위한 본드를 발라줍니다. 본드가 건조된 후 구멍 위치 확인을 위해 사용했던 가이드를 이용해 앞판과 뒷판을 붙여줍니다. 간혹 너무 건조된 가죽이나 물성이 나쁜 가죽, 원단은 미싱 자국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맥심 패키지용 포장재는 물성이 좋은지 스티치 구멍 터짐 없이 미싱도 잘 됐습니다. 차키는 일반적으로 고리를 걸 수 있는 부분이 넓고 하단이 좁은데 쉐보레 차키는 반대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 하단부를 통해 차키를 키케이스에 넣어줘야 됩니다. 가끔씩 하단부를 막아주면 안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키를 보호하기 위해 하단부를 막게 되면 고리 부분보다 더 넓고 큰 하단부를 통과시키기 위해 상단부를 인위적으로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키가 키케이스와 정확히 딱 맞지 않고 케이스가 아닌 주머니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키주머니 안에서 차키는 계속 움직이게 되고 버튼이 잘 안 눌려 스티커를 차키에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키케이스 제작의 마무리 공정인 측면 마감을 위한 엣지 코트를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투명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건조한 후 샌드페이퍼로 다듬어주고 키케이스 색상에 맞는 엣지 코트 컬러로 다시 칠해줍니다. 마지막 엣지 코트를 칠해주기 전 샌드페이퍼로 면을 다시 다듬어주고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엣지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쉐보레 키케이스 완성입니다. 다른 공단에 비해 작은 규모인 부평 공단에 있던 대부분의 업체는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 해서 공단을 떠났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스쳐간 업체는 주인이 바뀌기 전에 진로소주, 오피코트로 유명했던 진동오피, 피아노의 전성기에 가장 규모가 컸던 삼위각기입니다. 한때 인천 시민이라면 할인된 금액에 차를 구매할 수 있던 대우자동차가 좋은 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쉐보레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터줏대감 같은 동서식품이 부평공단을 지키고 있기에 오늘도 고산 커피 향기가 골목 가득히 채워질 듯합니다. 제가 만든 쉐보레 키케이스에서는 커피 향기가 나진 않지만 맥심이라는 글자만으로 달달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커피 냄새로 가장 먼저 기억나는 부평공단을 생각하며 제작해본 쉐보레 키케이스. 저는 맥심의 고소한 냄새를 생각하며 재밌게 제작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른 제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곰입니다. 항상 마음속이 짐이 되어 저를 괴롭히던 차키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키케이스 문의는 꾸준히 있고 지금도 키케이스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분이 계셔서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키케이스 개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렉서스 키케이스 출시를 기념하여 일본 하면 생각나는 프라모델 건담의 조립 설명서로 렉서스 키케이스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키케이스 디자인에 맞춰 준비한 아크릴 패턴으로 키케이스에 사용할 이미지를 확인해 줍니다. 사용할 이미지가 결정되었다면 재단을 진행합니다. 건담이 총을 들고 있는 이미지는 의도하는 방향이 있는데 윗부분 여유 공간이 너무 없어 의도대로 될지는 완성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립 설명서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미지도 선택을 했습니다.
종이인 조립 설명서는 그대로 제작을 할 경우 유연성이 없어 키케이스 하단 부분에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설명서에 유연성을 주고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는 우레탄 성분이 있는 투명 비닐로 덮어주고 안감은 정말 부드러운 이태리 포마리 스위프트의 카프스킨을 사용합니다. 외부 투명 비닐 부착을 위해 얇은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데 조그만 실수를 하면 구김이 발생됩니다. 망쳐버린 설명서 한 장을 다시 준비해줍니다. 막상 재단하고 뒷면을 보니 뒷면의 이미지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미지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사용할 비닐은 우레탄 성분 때문에 정말 유연성이 좋습니다. 비닐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비닐 부착을 위해 사용하는 양면 테이프도 유연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레탄 비닐 안쪽에 발생한 기포는 스마트폰에 액정 필름을 붙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기포를 빼줍니다. 안감으로 사용할 이태리 포마리사의 카프스킨도 정말 부드럽고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설명서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착을 위해 본드를 도포해 줍니다. 설명서는 본드가 너무 많이 도포되면 젖어서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 본드 양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부착할 때처럼 다시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모서리를 잘 맞춰 설명서와 가죽을 붙여줍니다. 부착이 끝나고 나면 키케이스 디자인으로 재단을 진행합니다. 렉서스 키케이스를 출시하면서 재단칼을 제작했기 때문에 재단칼로 원하는 이미지에 맞춰 재단을 끝냈습니다. 가죽고리 연결 및 렉서스 로고 구멍은 엣지코트로 마감을 미리 진행해줍니다. 엣지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앞판과 뒷판을 본드로 부착하기 위해 본드 부착면을 표시해줍니다. 샌드페이퍼로 가죽 표면을 벗겨주고 본드를 발라줍니다. 아크릴 지그에 맞춰 앞판과 뒷판을 붙여줍니다.
종이 및 딱딱한 소재의 필름은 미싱을 할 경우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니 미싱 구멍이 터짐없이 재봉이 잘 끝났습니다. 비닐이 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봉제선 정리를 진행합니다. 먼저 투명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투명 엣지 코트가 건조되는 동안 금속링과 키케이스를 연결해줄 가죽고리를 제작해주고 키케이스와 동일하게 엣지 코트로 측면 마감을 진행합니다. 투명 엣지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컬러 엣지 코트를 칠하기 전 샌드페이퍼로 면을 정리해줍니다. 검은색이 많은 키케이스는 검은색 엣지 코트를, 조립 순서가 있어 크림 색상인 키케이스는 크림색으로 마감을 진행합니다. 엣지 코트가 건조되고 나면 샌드페이퍼로 면을 정리해주고 마지막 엣지 코트를 칠해줍니다. 엣지 코트가 건조되면 렉서스 건담 조립 설명서 키케이스 완성입니다. 전기차의 단점이 나타나면서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제는 하이브리드 하면 렉서스는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성비 있는 브랜드로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뚜렷한 매니아층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이 괴랄스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렉서스. 하지만 일본의 대명사인 건담을 생각하면 그 디자인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나름의 멋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케이스 제작을 위해 렉서스 스마트키를 구매한 지 8개월, 드디어 출시를 앞두고 제작해본 렉서스 건담 조립 설명서 키케이스. 저는 오랜 숙제를 끝낸 것처럼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른 제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케이스 마스터 세곰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목욕탕은 다녀오셨나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지났지만 작년의 묵은 때를 벗겨버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태리 타올, 즉 떼수건으로 BMW 자동차 키케이스를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태리 타올은 두 종류, 조금 폭신한 스폰지가 있는 타입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 타입입니다. 제가 어릴 적 사용하던 때타올은 엄청 거칠었었는데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그리고 정말 시뻘건 빨간색의 때타올만 있었는데 이제는 때타올 같지 않게 컬러도 다양해졌습니다. 제품 라벨에는 원조 비스코스 원단을 사용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에만 있다는 이태리 타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케이스는 일반 타올 3컬러, 스폰지 타올 2컬러로 제작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은 왜 떼수건이 이태리 타올인지 알고 계시나요? 처음 떼수건을 개발한 부산의 김원조 씨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원단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태리 타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다른 사용 목적으로 수입했던 원단이 너무 거칠어 사용 방법을 찾던 중 까칠한 원단의 특성상
피부를 밀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회사 관계자의 아이디어로 시작했다는 이태리 타올. 한국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해외에서도 엑스폴리에이티 샤워 타월이라 불리며 아마존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스코스 원단이 워낙 얇게 제작되어 한 겹으로 할 경우 원단 비침이 너무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단을 두 겹으로 붙였으며 이태리 타올의 상징적인 무늬인 네 줄 스트라이프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최대한 비슷한 위치에 붙여줍니다. 사실 이번 이태리 타올 키케이스 제작 영상을 찍고 편집하면서 마지막까지 너무 후회를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호기롭게 시작한 떼수건 5컬러 제작은 원단이 얇아 보강도 해줘야 하고 수량 때문에 작업량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제는 5컬러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제작 과정을 다 보여드려야 하는데 공정도 많고 컬러도 5종류. 그놈이 그놈 같고 계속 똑같은 장면을 보여드리는 것 같고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도 비슷한 장면에 지겹다고 느끼실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면 아닙니다.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이번 때타올 소재인 비스코스 원단은 본드와 보강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신축성이 좋은 떼수건을 너무 늘어나지 않게 잡아줘야 하고 혹여나 본딩 후 너무 딱딱해지지 않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스코스 원단의 신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본딩 후에 적당한 고시감으로 형태를 유지해주는 송아지 가죽을 안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중목욕탕을 다녀온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가끔씩 다녀오곤 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목욕탕의 영업이 너무 힘들어서 폐업하는 곳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린 날의 기억 때문인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즘은 온수시설이 좋아져서 집에서 편하게 샤워할 수 있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연탄불에 뜨거운 물을 데우던 시절이어서 정말 날 잡고 목욕탕을 가곤 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아파트도 보일러가 아닌 연탄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는 날은 정말 특별한 날. 설날을 신정으로 바꾸려 했던 정부의 의지로 신정 휴일이 이틀에서 3일 정도 되었던 새해 첫날과 구정, 추석에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대중목욕탕을 가곤 했습니다. 간혹 어머니의 손에 끌려가던 남자친구들은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친구로 인해 많이 부끄러웠죠. 저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와 목욕탕에 가는 걸 그나마 선호했습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는 여자친구 외에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거칠고 까끌했던 옛날 떼수건은 엄마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내 여드름 곰보가 박피가 되는 걸 보고 싶으신지 정말 빡빡 밀어주셨습니다. 그에 반해 아버지는 본전 생각보다 본인 몸이 힘든 게 싫으셨는지 설렁설렁 밀어주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수영하고 놀기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고 먹을 수 있었던 바나나 우유. 엄마는 잘 안 사주던 그 바나나 우유도 아버지는 잘 사주곤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제대로 때를 밀었는지 확인하던 엄마의 따가운 눈초리는 아버지도 핑계를 댈 수 있다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제 제작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작업도 똑같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타올 원단의 특성상 올풀림이 있기 때문에 투명 베이스로 측면을 마감한 후 샌드페이퍼로 옆면을 다듬고 쪽가위로 삐져나온 원단을 정리해줍니다. 컬러 코트로 측면을 칠한 후에도 충분히 건조가 되면 투명 베이스 때와 똑같이 샌드페이퍼와 쪽가위로 정리를 해줍니다. 컬러 코트는 마지막 마감을 하기 전 같은 작업을 한 번 더 진행해서 최종면이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단 사이에 스폰지가 있던 핑크와 옐로우 떼수건은 스폰지까지 에지코트를 칠할 경우 너무 둔탁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스폰지를 제외한 가죽이 서로 만나는 부분만 에지코트를 칠해줍니다. 모든 에지코트 건조가 끝나면 드디어 BMW 스마트키와 체결을 진행합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차키 중에 BMW를 선택했을까요? 그건 M로고의 세 줄이 떼수건의 상징적인 스트라이프 줄과 비슷해 보여 BMW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핸드 스트랩에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보일 수 있도록 제작했고, 키케이스는 한 가지 컬러는 전면에, 다른 4개의 컬러는 후면에 스트라이프 무늬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칼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칼키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BMW 스마트키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인해 더욱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입니다. 키 선택을 정말 잘한 듯합니다. 때타올 키 케이스를 갖고 다니다 간지러운 부분이 있으면 살짝 문질러 주세요. 다만 각질이 때타올에 남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드디어 모든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제작해본 이태리 타올 BMW 키 케이스. 저는 어릴 적 생각도 하고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또 다른 제작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곰이었습니다.